오늘은 오피스텔을 취득 단계에서 매도까지 각 단계별 세금 부분과 그리고 요즘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주택수 판정 문제까지 중요 이슈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냐 주거용이냐에 따라 상업시설이냐 아니면 주택이냐로 구분되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정리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피스텔은 업무용이나 또는 주거용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업무용으로 쓴다면 본인이 직접 그 오피스텔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을 할 수 있으나 타인에게 업무용으로 임대를 할 목적이라면 그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하여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하고, 만약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본인이 직접 그 오피스텔에 거주하거나 또는 타인에게 주거용으로 임대할 수도 있고, 또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용, 즉 일반 사무실용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약 후 20일 이내에 물건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됩니다. 만약 부가세를 환급받는다면 10년 동안 임대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거용으로 주택임대 물건으로 등록하여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려면 거주지 시군구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면 되고, 이 경우에는 10년 동안 임대업을 유지해야 합니다. 먼저 일반 주택 매매의 취득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지난번 세법 개정에 의해 일반 주택에 있어서의 취득세가 대폭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취득세가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오피스텔의 취득세는 주택의 취득세하고는 다릅니다. 오피스텔은 취득 시 그 용도가 불분명하므로 일반 상가처럼 4.6%의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이는 기존 보유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개수와 무관하게 항상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타주택 매수 시에 이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여 타주택 매입 시 취득세 중과에 문제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신축 분양을 받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고 취득세가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면제가 되며,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85%가 감면됩니다. 또한 전용면적이 60에서 85제곱미터인 경우에는 50%의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부가세에 대해서는 업무용 오피스텔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등록할 때에는 부가세 환급이 가능하지만 주거용일 때에는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에 대한 부가세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업무용으로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때에는 건물분 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의 환급이 가능합니다. 단 의무기간은 10년입니다. 만약 중도에 매각하거나 주거용으로 전환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하여 매 6개월당 5%씩 계산하여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한편 월 임대료에 대한 부가세를 임차인으로부터 받아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업무용 오피스텔을 중도에 매도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할 타인에게 매도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환급받은 부가세를 반환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가로 매수인으로부터 건물분 매도가액의 10%에 해당하는 부가세를 받아서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명확하게 하지 않을 경우 차후에 분쟁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매수인과의 매매 계약서에 건물분 부가세에 대한 분명한 내용이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만약에 매수인이 계속 업무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포괄 양수도 방식으로 매도하게 되면 부가세 납부에 대한 부담이 없어지게 됩니다.
이번에는 재산세와 종부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업무용일 경우에는 일반 상가처럼 건물분과 토지분으로 나누어서 과세됩니다. 건물분은 시가 표준의 70%에 0.25% 단일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되고, 토지분은 개별 공시지가의 70%에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0.2에서 0.4%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종부세 대상이 아니지만, 만약 재산세를 주택용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면에 주거용은 시가 표준의 60%에 가액에 따라 달라지는 0.1에서 0.4%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또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어 원칙적으로 종부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역시 이 경우에도 재산세를 주택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기준이 됩니다. 이 표는 앞에서 얘기한 가액에 따른 세율을 정리한 것입니다. 업무용은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어 있고, 주거용은 주택을 기준으로 세율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종종 오피스텔이 과연 종부세 합산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재산세는 해당 지자체가 부과하는 세금이고, 종부세는 국세청에서 부과하는 국세라는 것임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해당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는 실제로 입주자가 거주를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면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업무용일 때보다 재산세가 적게 과세됩니다. 이때 재산세 변동신고서를 구청 세무과에 제출해서 재산세를 조정하여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 재산세 납부 대장에 주거용으로 기재되며 향후 재산세를 과세할 때 이를 근거로 과세됩니다. 이때 침실, 주방 등의 실내 사진과 관리비 납부 영수증, 전입세대 열람원을 첨부해야 합니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주택에게 주어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이 없습니다. 단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는데 1년 미만일 경우에는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2%에 해당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 3년 이상 보유 시에는 장기 보유 특별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주거용일 경우에는 주택으로 간주되어 비과세가 될 수도 있지만, 반면에 기존 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세 중과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용일 경우에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첫 번째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거용으로 임대하거나, 두 번째로 일반 임대사업자를 내고 업무용으로 임대 전환하거나, 마지막에 직접 거주하면서 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요즘 주택에 대한 각종 규제가 증가하여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에 대해 몇 가지 이슈를 정리하면, 첫째로 주택 분양권처럼 양도세 중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입주 후 그 용도가 정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지역과 분양권 취득 시기에 따라 오피스텔 분양권도 전매 제한이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 꼭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피스텔 분양권 매도 시 기납부한 분양대금 중 부가세 환급분에 대한 세액 계산을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기납입한 분양대금에 대해 건물분에 대한 부가세를 환급받은 경우에는 양도 차익이 다르게 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에 대한 양도세율은 1년 미만일 경우 50%, 1년 이상 2년 미만일 경우에는 40%,
2년 이상 보유 시에는 양도 차익에 따라 6에서 42%에 해당하는 일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오피스텔과 주택수 판정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신규 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다른 주택의 취득세 계산 시 주택수로 합산됩니다. 그러나 2020년 8월 11일 이전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주거용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는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분양권은 그 용도가 미확정이므로 주택으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앞의 내용을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B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20년 8월 12일 이전에 A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이용한다면 주택 보유수는 한 채가 되고 그 이후에 취득한 C주택은 두 번째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반면에 두 번째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B라는 주택을 한 채 보유 중인데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A 오피스텔을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중에 추가로 주택 C를 취득하면 그때 이 C주택은 세 번째 주택이 되겠습니다.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중이라면 주택으로 간주될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되지만 주택법의 입장에서는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아파트 청약 시에는 주택수로 산입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 표준 1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은 그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납부할 때 주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다가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세 가지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유자가 지자체에 직접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는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차인의 신고로 주거용으로 간주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가 종료되었어도 임차인이 5년 내에 그동안 집주인에게 송금했던 월세를 소득공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세무당국이 실제 조사를 통해 주거용으로 과세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정황상 입주자가 주거생활을 영위했다면 주택으로 간주되어 과세됩니다. 해당 오피스텔을 만약 지속적으로 업무용으로 두기 위해서는 임차인으로 하여금 사업자 등록을 내는 것을 전제로 하여 임대차 계약 시 부가세 납부 및 전입금지 특약을 하고 임대인으로서도 부가세를 성실하게 신고 납부를 했다면 업무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될 것입니다. 오늘은 오피스텔의 세금 문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다양한 경우의 수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오피스텔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